감기 걸렸을 때 약 먹기 전에 배부터 챙겨보세요. 감기 걸렸을 때 약 대신 배 먹으면 좋은 이유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요즘 주변에 감기 걸린 분들 참 많으시죠?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기침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. 버스 타면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 들리고 약국마다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. 그런데 말이죠.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감기 걸리면 제일 먼저 뭘 찾으셨어요? 바로 배죠. 배를 푹 고아서 드셨잖아요. 저도 어렸을 때 감기 걸리면 할머니가 배 고아주신 게 생각나네요. 요즘도 배감기약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엄청 인기예요. 젊은 사람들도 약국 가기 전에 먼저 배를 찾더라고요. 몸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마트에서 배가 동날 정도래요. 그런데 여러분, 배가 왜 감기에 좋은지 정확히 아세요? 그냥 옛날부터 좋다고 해서 먹는 건지 아니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? 오늘은 이 배가 왜 감기에 그렇게 좋은지 영양사 관점에서도 제대로 알아보고요. 집에서 어떻게 만들어 드시면 되는지 또 조심하셔야 할 점은 뭔지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1. 배감기약의 효능. 자, 그럼 배가 감기에 왜 좋은지 하나하나 알아볼까요? 첫 번째, 기관지를 진정시켜줍니다. 배는 성질이 차갑고 수분이 무려 88%나 돼요. 그래서 열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가 건조할 때 먹으면 마치 불난 곳에 물을 끼얹듯이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. 한의학에서는 배를 폐를 윤택하게 하는 과일이라고 표현해요. 우리 폐와 기관지가 건조하면 기침이 나고 가래가 생기는데 배가 그 건조함을 해소해주는 거죠. 두 번째, 기침과 가래를 완화시켜줍니다. 여러분, 감기 걸렸을 때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? 바로 기침이죠. 밤에 기침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낮에도 기침 때문에 창피하고요. 특히 끈적한 가래가 목에 걸려 있으면 정말 답답하잖아요. 배를 드시면 이런 기침이 한결 나아지실 거예요. 배에 들어있는 천연 성분이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거든요.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. 배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기침 횟수가 줄어들고 가래 배출도 원활해졌다고 해요. 세 번째, 면역력을 높여줍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. 배 속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. 이름이 좀 어렵죠? 이 루테올린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요.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걸 도와줍니다. 마치 우리 몸속 면역군대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. 2. 영양사가 보는 배의 영양학적 가치. 제가 영양사로서 배를 분석해 보면요. 정말 감기에 좋은 이유가 과학적으로 명확해요. 먼저 배 100g당 영양 성분을 보면 비타민C가 4에서 5mg 들어있어요. 하루 권장량의 약 10% 정도인데요. 감기 걸렸을 때는 비타민C 소모량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나거든요. 그래서 배로 보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식이섬유가 3에서 4g 정도 들어있는데 이게 장 건강을 도와서 면역력을 높여줘요.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%가 장에 있다는 거 아세요?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좋아지는 거죠. 칼륨도 풍부해서 감기로 땀 많이 흘렸을 때 전해질 보충에도 좋고요. 수분이 88%나 되니까 탈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. 네 번째, 해열 효과도 있습니다. 배는 몸에 열을 내려주는 성질이 있어요. 감기로 미열이 있을 때 배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열이 가라앉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. 약처럼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부드럽게 열을 내려주죠. 3. 배감기약 만드는 법. 자, 그럼 이제 배감기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아주 간단하니까 따라 해보세요.
재료는 배 1개, 생강 엄지손가락만큼, 꿀 2-3큰술, 물 500ml면 충분해요. 배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4등분 해주세요. 왜 껍질째 쓰냐고요? 배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. 씨 부분만 도려내시면 돼요. 생강은 얇게 편으로 썰어주시고요. 냄비에 물 500ml를 붓고요. 썰어놓은 배하고 생강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약한 불로 30분에서 40분 정도 천천히 끓여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. 꼭 약한 불로 끓이셔야 해요. 왜 그럴까요? 센 불로 끓이면 배의 비타민C와 폴리페놀 같은 열에 약한 영양소들이 파괴돼요. 약한 불로 천천히 끓이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배의 유효 성분을 물에 충분히 우려낼 수 있거든요. 뚜껑은 살짝 열어놓고 끓이세요. 완전히 닫으면 넘칠 수 있어요. 가끔 저어주시면서 배가 잘 무르는지 확인하세요. 물이 반 정도로 줄어들고 배가 투명하게 익으면 불을 끄시고요. 조금 식힌 다음에 꿀을 넣어주세요. 왜 식혀서 넣냐고요? 여기가 영양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. 꿀을 60도 이상 고온에서 넣으면 꿀 속의 효소들이 변성되고 항균 작용을 하는 과산화수소 성분도 파괴돼요. 그리고 꿀의 유기산과 비타민 B군도 손실됩니다. 손을 넣어봤을 때 따뜻한 정도, 그러니까 50에서 60도 정도면 적당해요. 이렇게 만든 배감기약은 유리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34일 정도 드실 수 있어요.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병이 좋고요. 뚜껑을 꼭 닫아서 보관하세요. 하루에 23번 따뜻하게 데워서 한 컵씩 드시면 됩니다. 전자레인지보다는 냄비에 데우는 게 좋아요. 특히 아침 공복에 한 잔, 자기 전에 한 잔 드시면 기침 완화에 정말 좋아요. 자기 전에 드시면 목이 편안해져서 잠도 잘 오세요. 4. 주의할 점. 자, 이렇게 좋은 배감기약이지만요. 조심하셔야 할 분들도 계세요. 첫 번째, 당뇨 있으신 분들. 배는 과당이 많은 과일이에요. 배 1개의 당분이 약 20지 정도 들어있거든요. 여기다 꿀까지 넣으니까 당분이 꽤 높아집니다. 영양사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요. 배의 당지수는 38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 부하가 높아져요. 특히 끓이면 과당이 더 농축되거든요. 당뇨 있으신 분들은 꿀을 빼시거나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.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. 반 컵 100ml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. 이 정도면 당질이 약 10지 정도라서 혈당에 큰 부담이 없어요. 드시기 전으로 혈당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. 두 번째, 위가 약하신 분들. 배는 성질이 차가운 과일이에요. 그래서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배가 차가운 분들,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. 이런 분들은 생강을 좀 더 넣어주세요.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. 그리고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세 번째, 약과 함께 먹을 때. 배감기약은 자연요법이지만 감기약과 함께 드셔도 괜찮아요. 오히려 상호 보완이 돼서 좋습니다. 다만 약 먹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30분 정도 간격을 두세요. 자,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. 배감기약이 감기에 좋은 이유, 과학적으로 보면요. 배 속의 루테올린과 폴리페놀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. 여기에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꿀의 살균 효과가 더해지면서 기침, 가래, 목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. 또 배의 풍부한 수분이 건조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고요.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셈이죠. 옛날 사람들은 성분 이름을 몰라도 경험으로 알았던 거예요. 정말 대단하죠? 여러분, 이번 겨울에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약국 가기 전에 배감기약 한 잔부터 챙겨보세요.
집에서 정성껏 끓여서 따뜻하게 드시면 약만큼은 아니어도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배감기약은 가족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자연 치료제예요. 손주들 감기 걸렸을 때도 좋고 며느리, 사위한테도 챙겨주시면 참 좋아하실 거예요. 다만 잊지 마세요. 증상이 심하거나 3일 이상 낫지 않으면 꼭 병원 가셔야 해요. 배감기약은 어디까지나 자연요법이고 심한 감기나 독감은 의사 선생님의 진료가 필요하니까요. 건강하게 겨울 나시고요. 배감기약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. 생각보다 맛도 좋고 효과도 좋으실 겁니다. 다음에 또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